제2장 1970, 80년대 제1절 전국 순회사와 춘천 교회장 시절 첫 순회지 대구 경북에서 1960년대 말까지 목회 일선을 지키던 나는 1971년 6월 전국 순회사 명을 받았다. 나의 첫 순회지는 대구 경북이었다. 이곳은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가 강한 도시였지만 아버님께서 가장 많은 수모를 당한 도시이기도 하였다. 이런 대구에서 처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나의 각오도 대단하였다. 대구 시내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훑어서라도 대부흥을 일으켜보자는 굳은 결의를 하였다. 나는 오래된 식구들의 영접을 받으며 첫 일요일에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순회사로서의 인사와 설교를 하였다. 침체된 이 재단에 불을 붙여보자. 타는 불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구교회는 이상하리만큼 영적으로나 현실적 발전 상황으로나 침체 상태에 있었다. 헐헐 타던 불길이 꺼져버린 것과 같았다. 새로운 대구교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하고 또 하였다. 당시 교회 인도는 정식 발령을 받지 않은 대학원생이 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124가정 안형관 씨였다. 교회 발전을 놓고 우리는 함께 눈물의 결의를 하였지만 뭔가 경계심을 갖는 듯한 인상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나의 전라도 사투리를 문제 삼아 대구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나중에 화근이 된 또 하나의 일이 있었다. 나는 지역 순회를 하면서 아침에 1시간씩 대학 전공이었던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미래 중국 대륙을 개척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식구가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당시 같은 순회사 활동을 하던 사길자 순회사에게 전하고 아버님께도 보고한 결과였는지 그의 12월 갑작스럽게 강원도로 인사발령이 내려졌다. 나는 중국어 공부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나의 태도를 불순종으로 보시고 화를 내셨다. 2, 3일을 이러다가 나는 직접 아버님을 뵙고 소명하기 위해 청포동 본부로 찾아갔다. 아버님께서는 이발을 하고 계셨다. 당시 아버님의 전용 이발사는 박상돈 식구였다. 아버님, 저는 정말 경북의 대부흥을 일으키고자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중국 개척을 위해 아침에 1시간씩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뜻앞에 잘못된 일입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심정을 괴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다. 아버님께서는 화를 푸시고 우선 춘천에 가 있으라 하셨다. 순종했다는 조건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예, 가겠습니다. 아버님은 대단히 기뻐하셨다. 아침에 중국어 1시간 공부한 거 좋은 일 아닙니까? 네. 고생과 시련 탕감의 춘천. 이 춘천은 고생과 시련 탕감의 도시였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6개월 만에 새로운 각오로 강원도 춘천으로 갔다. 식구들은 거물급 지구장이 왔다고 성대한 환영식을 하며 맞아주었다. 식구는 적고 바닥도 작았다. 도시 자체가 작았다 이 말입니다. 바닥도 작았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지만 심정 깊은 식구들이 있었다. 날로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심정이 시든 식구들도 생기를 되찾았다. 생기. 그러나 가난은 면하기 어려웠다. 전남과 부산에 비하면 초라하고 빈곤한 재단이었다. 사회적 경제적 순위에서도 밑창을 맴돌고 있는 강원도요 춘천시였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척에서 승리해온 나의 과거사를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발로 뛰었다. 가난한 식구들의 심정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식구들은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개서 헌금을 해주었다. 겨우 현상 유지는 되었다. 흩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흥한다는 격언이 바로 춘천 식구들에게 해당되었다. 겨울이 왔다. 춘천의 겨울은 몹시 추웠다. 교회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옷을 2겹, 3겹 껴입어야 했다. 성전은 냉동 수준이어서 웅크리고 떨면서 새벽 기도를 하였다. 지금도 이런 새벽에 차디찬 물로 세수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에 찬물에 세수했고 여기에 하늘은 더 큰 시련을 주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임도순 씨가 순회사로서 춘천에 온 적이 있다. 나와 며칠간 함께 생활하였다. 당시 새벽 기도에는 소수의 식구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시련이었던가 식구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는데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전혀 근거 없는 보고를 아버님께 하였다. 이 말을 딱 아버님이 들으시니까 이놈이 어려운 강원도에 보냈다 하여 농땡이를 부르는 게 아니냐 하며 진노하셨다. 나에게는 새벽에 늦게 일어난 기억이 없다. 새벽에 늦게 일어나지 않은데 누가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보고의 출처를 알 길이 없었다.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던 기억이 임도순 씨를 만날 때마다 떠올랐다. 그때 마치 왔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춘천에서 한겨울을 나며 아내가 정말 고생하였다. 추위에 떨고 가난에 찌든 생활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시련마저 겪어야 했다. 생활도 정말 어려운데 이런 참 구설수가 오르니까 영육간의 고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구들과는 깊은 정이 들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며 교회를 발전시킨 역사적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곳을 떠나고 몇 년 후에도 우리는 서로 깊은 속말을 주고받을 정도였다. 어려울 때 식구, 진짜 식구.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춘천 간 도로 사정이 나빠서 왕래하는데 불편이 짝이 없었다. 뒤돌아보면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은 고생을 했던 곳이다. 고생의 춘천, 시련의 춘천, 탕감의 춘천이었다. 나의 후임으로 양준수 믿음의 아들이 왔다. 막상 그곳을 떠나려 하니 무언가 아쉽고 섭섭하였다. 무엇보다 식구들이 좀 더 계셔야 합니다 하고 붙드는 손길에 발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쉽게 안 떨어졌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수원교회를 시작으로 전남과 부산, 경남에서도 식구들이 그간의 심정적 유대와 교회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를 붙들었다. 이곳 춘천에서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마가 낀다. 호사다마라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뒷말을 하는 뒤에서 뭐 자꾸 수근수근한 사람들, 뒷말하는 몇 명의 식구들은 항상 따라다녔다. 짧은 춘천 생활이었지만 어떤 식구를 비롯하여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식구 중에서는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한 고재선 장로 부부가 잊혀지지 않는다. 강원도에 혹하는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불을 2겹, 3겹 덮고 자던 기억이 난다. 또 셋째 아들 영국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추위에 미역국을 끓여 대느라 고생한 여자 식구들도 잊을 수 없다. 그런 가난과 추위와 싸우면서도 청년 식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 한 미용사는 나중에 430가정 축복을 받고 미국에서 살았다. 몇 달 후부터는 심정적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히면서 새로운 발전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춘천에 점차 정이 들어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졌다. 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나면서 서울로 인사발령이 나는 바람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춘천을 떠나야만 했다. 특히 이곳 목회 기간 중에 안타까움은 이동 비용과 거리관계로 각 시군을 순회하지 못한 점이었다. 이렇게 서울 중구교회 책임자로 1년이 넘게 목회 생활을 하던 1973년 8월 갑작스럽게 협회 섭외부장을 맡게 되었다. 협회 섭외부장 교체 1화.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부모님께서
한국을 다시 떠나시는 날, 아버님께서는 청파동 본부 2층에서 당시 한국일보 조사부장으로 있던 장영창 씨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장 부장은 당시 심한 노이로제 정세로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에 우리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 아버님은 그날도 오후에 출국하실 예정이었는데 오전 일찍 잠시 장 부장을 만나신 것이다. 그때 장 부장은 협회 섭외부장과 관련하여 김인철 이사장은 대외 활동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하여 사회 인사들을 대하기 어렵습니다. 연세가 참 많으니까 섭외부장을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누가 좋겠느냐? 그때 장 부장은 유종영 씨가 적임자 같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오늘부로 섭외부장을 유종영으로 인사 이동한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협회 섭외부장을 새로 임명하신 후 김영희 협회장에게 이제 섭외부장 되었으니까 차와 운전수를 마련해 줄 것을 하명하시고 공항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해서 협회 섭외부장이 되셨습니다.